들어갔어요. 들어갈게요. 아직 예정이에요? 빨간 거. 오늘 헤럴드 경제예요. 2026년도 1월 20일자 기사인데요. 피가 사라졌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드라큘라가 살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참 하루에 체열 2번씩 하고 피가 사라졌다고 또다시 재방문 요청. 이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피를 뽑고 나면 이렇게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수혈 한 달에 기본적으로 피를 뽑아야 건강하다 그래서 피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수혈을 해야 되는데 나는 피를 뽑아가지고 운전하다가 어지럽고 못 가서 그 체열한 다음에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쉬었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체열을 2번씩이나 하고 피가 사라졌다. 또다시 재방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 병원 실수 분명한데 거만하게 체열비를 또 받아. 자기들이 2번 체열한 것을 분실했다고 다시 체열 검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또 가서 체열하니까 거기서도 또 이 체열비를 2만 몇천을 또 받더래요. 자기들 실수로. 그러니까 피를 뽑혀, 응? 그 환자 피를 어떻게 보관했는데 그 피가 없어집니까? 병원 실수 분명한데도 거만하게 체열비 또 받아. 동네 병원보다 못한 분당 서울대병원 시스템 상업 경영 도마위 피해 환자 실비보험 청구도 못해. 보험회사 납득 못해. 요즘 병원들이 굉장히 친절한데 왜 그러지?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분당 서울대병원 시스템이 엉망이다. 체열한 피가 사라졌다. 병원 안에서 환자의 피가 사라졌다는 건 참 큰 문제죠. 누가 팔아먹나? 일명 환자에게 피를 뽑고 또 뽑고 모두 3차례나 체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 실수임이 인정하고도 돈독에 체열비를 또 받아서 상업적인 상당수 동네 의원급보다 더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 의원조차도 자신들의 실수이면 돈을 또다시 받지 않는다. 그게 기본이죠. 사연은 이렇다. 동네 병원에서 췌장 이상과 루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은 A씨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1시간 30분 거리의 분당 서울대병원에 예약했다. 첫 예약일은 1월 6일 오후 2시 10분 소화기 센터 황진혁 교수였다. 복부 CT 처방을 받았다. 이날 한 교수는 체열과 복부 CT 검사를 8일 받도록 했다. 8일 오후 3시 루마티스 내과 표정훈 교수 진료도 있었다. 표 교수는 체열과 엑스레이 사진을 찍도록 했다. 약 처방도 해줬다. A씨는 이날 오전에 이미 소화기 내과 쪽에 체열했으니 그걸로 루마티스 내과에 검사하면 안 되겠냐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날 2차례 체열이 이루어졌다. 이미 그 병원 쪽에서 필요로 하는데 딴 데서는 같이 못 받는다는 거죠.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문제는 3번째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죠. 지난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하루에 체열 2번 한 거 맞는데 한 건은 피가 사라졌다며 20일 진료가 있으니 20일 급히 재방문 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해 직원은 행설수설했다. A씨는 직원은 행설수설했다고 말했다. 직원은 병원 측 실수를 분명히 환자의 A씨에게 알렸다. 체열한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거지 환자한테다가 그 체열하고 나서 피는 뽑히고 그에 대한 그 체열 비용을 전부 물어냈다는 거죠. 하지만 A씨는 강추위가 온 20일 오후 11시 20분경 분당 서울대병원 원모팀에 도착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체열비 39,400원을 달라고 또다시 요구해 지불해야만 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얘들은 이제 입 다문 그만이죠. 할 수 없이 세 번째 체열비를 수납하고 체열실로 향했다. A씨는 병원 측 실수가 분명해 또 피를 뽑았는데 체열비를 또다시 내란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는 한국 최고 병원의 수치이자 망신이라며 병원 시스템이 엉망진창인데 국내 최고 인증병원이라고 홍보해온 분당 서울대병원을 질타했다. 체열을 하는 동안 체열실 간호사는 A씨 불평에 관심 없다는 듯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기 일 아니라는 거예요. A씨는 그 체열해가지고 관리 잘못한 놈을 야단쳐야죠. A씨는 체열 간호사 표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 듯한 표정이어서 몹시 불쾌했다고 했다. 그러면은 병원 실수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라도 말을 해야지. 마지막 세 번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건의 체열 결과가 모두 류마티스 내과로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나누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 진료비 영수증에는 소화기센터 황진혁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황진혁 교수 쪽에 가는 것을 중간에 실수했든지 그 교수 쪽에서 없앴든지 그랬겠죠. A씨는 서울대병원에 명의가 많다고 알려지지만 그 시스템은 동네 병원보다 못하다며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병원이라고 말했다. 이미 뽑아진 것을 또 하라 해도 짜증날 텐데 거기다 비용까지 부담시킨 건 이건 시간에다가 피 손실에다가 거기다가 또 비용까지 세 가지의 번거로움. 요즘 시간이 얼마나 돈이에요. 한 번씩 서울을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하루에가 가는데. A씨는 20일 소화기센터에서 복부 CT 결과와 류마티스 결과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료받는다. 그는 기사 제보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엉터리 시스템을 복수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제 보복할까 무섭다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은 예약하기도 힘든 병으로 꽂힌다. 항상 환자들을 붐빈다. 뭐 잘 치료해 주니까 붐비겠지. 근데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병원 시스템, 특히 체열 시스템 엉망이다. 약국도 엄청나게 멀다.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는 분당 서울대병원 시스템을 조사해 엄벌에 처해 서민들이 다시는 폐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들먹였겠어요? 헤럴드 경제. 이건 내가 보기에도 환자의 피를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피가 뽑혀서 나이가 들거나 그런 병이 있는 사람 피를 자꾸 뽑아대면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번 건강을 위해서 체열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를 오히려 수혈할 사람이 체열을 해가지고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했어요. 헤럴드 경제. 피가 사라졌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드라큘라가 살고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2026년도 1월 20일자 기사 썬가크로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 너무했네요. 나이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